자, 2부 심층 인터뷰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박상준 이사를 모실 건데 저는 이분은 항상 좀 그래요. 오늘 무슨 얘기 해주실지 그 내용보다는 오늘 옷을 뭘 입고 오셨을까? 이게 더 궁금해요. 한번 직접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오셨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좀 놀랐어요. 왜요? 생각보다 옷이 너무 노멀한데. 아, 그런가요? 지난주에 그거 뭐였었죠? 그 야상. 아, 예. 야상 입고. 아, 오늘 추워가지고 날씨. 아, 예. 예,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좀 따뜻하게 입고 왔죠. 아, 그래요? 예. 오늘도 좀 놀랍게 해주시. 근데 오늘은 머리 때문에 놀랐어요. 아, 제가 예전에 무슨 뭐 이렇게 주제에 맞춰가지고 막 입고 오다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안 합니다. 저 그거 알아요. 예전에 항공우주 네. 할 때 우주복 입고 나오신 적 있죠? 다른 방송에서. 아, 그쵸. 나중에 저희 한번. 아, 다음 주에 우주 관련된 주제이긴 한데. 아, 그래요? 우주복을 입고 출근을 한다는 게 쉽진 않은데. 예. 좋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지. 사실 저 되게 좋아하는 품목에 대한 이야기긴 해요. 네네. 오늘은 이제 그 오틀리라는 오틀리. 기업에 대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이거 상장되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아마 드셔보신 분들은 많을 거예요. 제가 우유 갖고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틀리. 오트밀크죠. 예, 이게 이제 오틀리인데 요거를 아마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오늘 내용을 들어보시고 한번 드셔보시면 광고는 아니고 광고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요거는 광고 한번 잘 들어왔으면 드셔보세요. 좋겠어요. 네. 아, 저 사실 광고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 이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네.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유 맛이 있고 초코 맛이 있고 해갖고 이제 그리고 저기 뭐야 그 커피에 타 먹는 용도가 따로 있고. 예. 바리스타 에디션이 따로 있죠. 바리스타 근데 에디션 이게 따로 있고. 제가 요 방송을 이제 해봤는데 네. 요거를 이제 안 드셔보신 분들이 이제 들었을 때 약간 이게 좀 감이 안 잡히는 면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뭐 당연히 이제 저희 이제 앵커님 분께서는 드셔보셨겠지만 네네. 제가 좀 갖고 왔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블라인드 테스트 같은 것도 좀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과거에 제가 펩시 할 때 한번 네. 해봤는데 제 의도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리스크가 커요. 안 하는 게 낫다. 그래서 그냥 제가 가졌습니다. 이거 계속 들고 있긴 하는데 이게 네. 사실 저희가 뭐 오틀리로부터 무서를 받은 것도 없고 국내 판매처는 따로 네, 있잖아요. 뭐 제가 돈 주고 샀어요. 판매처에서 뭐 받은 거 하나도 없는데 좀 받고 싶어서 선광고 후 입금. 광고는 글로벌 스탁스로. 네. 좋습니다. 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요새 이제 우유를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유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죠. 우유에 네, 대한 맞아요. 수요가 감소를 하고 있고 우유를 저희가 많이 마셔야 돼요. 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안 마셔가지고 좀 키가 안 커가지고 후회하고 있는데 우유가 요새 이제 한국이 많이 안 먹는다 이런 뉴스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이슈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미국에서 이제 가장 큰 우유 업체 여기가 이제 딘푸주인데 네. 여기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미국에서도 우유가 좀 안 팔린다. 근데 얼마나 좀 안 팔리나 보면은 미국의 1인당 우유 소비량을 한번 보시면 지표에서 그냥 뭐 깔끔하게 보이죠. 네네. 이제 인당해서 우유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네.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은 어떠냐 보면 제가 이거를 이제 낙농진흥회에서 자료를 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제 표로 만들어봤는데 요거는 이제 우유 총량이에요. 판매 총량. 네. 그리고 1인당 판매. 이 그래프만 보면은 늘어나는 증가하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요거를 좀 자세히 뜯어보면은 좀 다른 얘기인데 요게 이제 품목별로 뜯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백색 시우랑 가공 시우라고 하는 게 백색 시우가 우리 흔히 먹는 그냥 우유. 흰 우유. 예, 그리고 가공 시우가 이제 저지방 우유, 뭐 초코 우유 이런 것들이고요. 네네. 액상 발효유가 요구르트. 그리고 이제 호상 발효유가 뭐 그릭 요거트 이런 거예요. 네네. 근데 요 네 가지는 정도의 차이만 있지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고요. 네. 자연 치즈, 가공 치즈, 이 치즈 부분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게 지금 표가 제가 이제 치즈 부분이 비중이 워낙 작다 보니까 네. 이제 좀 증가하는 게 잘 안 보여가지고 이제 보조축을 사용하는 바람에 치즈가 확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유부를 앞지르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네네네. 증가 추세에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요런 흐름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요런 이제 착시 현상이 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거네요. 그러니까 실제 우유를 안 마시는 건 사실인데 우유를 직접은 안 마시지만 치즈로 만들어 먹고 있는 건 사실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요새도 우유 급식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네. 이제 우유 급식했었잖아요.
하셨잖아요. 저 급식당번이었어요. 아 급식당은 돌아가면서 하지 않아요? 근데 그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네모난 가게다가 그렇죠. 이렇게 들고 초록색 가면 가게 들고 와서 2명이서 하는데 그걸 하나 더 줬거든요. 하나 더 그래서 키가 크시구나. 네, 저는 이제 우유 당번을 했던 이유가 이제 딸기 우유나 초코 우유가 가끔 하나씩 나올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당번이 먹으니까. 네. 그래서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우유 안 팔고 떡볶이집 갖다 주면 막 한 그릇 주고 그랬잖아요. 우리 동네만 그랬는지 어느 동네 모르겠지만. 사신 거예요, 아현동에 도대체? 살았었는데 네. 그랬었는데 이제 우유를 요새는 급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많이 먹을 걸 그랬어요. 그래서 네. 우유를 그런 식으로 좀 급식으로든지 많이 소비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장려가 있다. 근데 이게 우유가 지금 소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근데 가격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유 요새 보면은 굉장히 비쌉니다. 네. 그래서 이 우유 가격이 왜 오르나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게 1973년부터 킬로그램당 계속 우유는 가격이 증가를 했어요. 네. 근데 올해 들어가지고 조금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왜 우유가 이렇게 계속 가격이 오르는가 했더니 이게 원유 기본 가격, 그러니까 원유 가격 연동제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2011년도 13년도에 구제역 터지고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낙농업들이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망하고 막 이런 데가 생기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원유 가격을 보장해주는 네네. 이런 것들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유 가격이 오르면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유가 사실 이제 뭐 음식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빵에도 들어가고 여러 군데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밀크플레이션이라는 게 발생을 한 거예요. 우유 가격이 오르면서 다른 식품의 가격까지 인상이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유는 소비는 계속 줄어들지 이제 가격은 보장을 해주시게 계속 문제가 되니까 네. 올해부터 이거를 이제 차등화를 적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음용 원유랑 가공 원유를 따로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여기 보면 2023년도에 보면 996원은 음용 원유 우리가 마시는 우유고요. 네네. 일단 가공 원유가 800원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떤 밀크플레이션을 좀 낮추겠다 네네. 이런 건데 이런 현상이 왜 발생을 했느냐. 그래서 저도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젖소 가격 폭락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있어요. 젖소 가격 폭락. 네, 그러니까 요게 속값이 이제 내려갔다는 거네. 그렇죠. 요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보시면 이 산업이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젖소 농장에서 그러니까 그 수송아지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네네. 젖소 농장에서 이제 그 우유를 딱 초유를 떼잖아요. 네. 그럼 초유떼기 농장으로 가요. 네. 그럼 초유떼기 농장에서 받아가지고 분유를 한 60일 동안 먹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크면은 유구 농장으로 보내서 이제 뭐 식용으로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번식용으로 사용하든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암송아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에서 뭐 암송아지는 뭐 저기 유구 농장으로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네네. 이런 이제 일련의 서클이 도는데 그러니까 그 초유떼기 농장이 중간에 있다 보니까 가격이 중요해요. 네. 근데 이 가격대를 한번 보시면 2022년도 1월하고 2023년도 1월 불과 1년 차이거든요. 근데 숫송아지 같은 경우가 39만 8천 원 한 마리당 이러다가 지금 2만 7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이거는 가격이 이렇다 뿐이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뭐 오프라인 거래다 보니까 네. 그냥 줘도 안 가져간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왜 발생했냐면 작년에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도 발생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그 우유가 영양분이 골라야지 생산이 잘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는 사료 같은 거 있죠. 이거를 미국에서 수입해다 써요. 네. 이게 사료 가격 자체가 비싸요. 아. 근데 이제 뭐 원자재 가격 오르고 뭐 환율 오르고 네. 원유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농가에서 이거를 키우면 손해네요. 안 되는 거예요. 키우면 손해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암소 같은 경우에 네. 뭐 이제 처음에 태어나 가지고 이제 가임기까지 한 16에서 17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서 임신을 해 가지고 그 송아지를 낳는 데까지 또 한 10개월에서 11개월 걸리죠. 네네. 그러면 애초에 이 총 서클이 26에서 27개월이 돼야지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송아지를 낳아서 송아지를 팔든지 네네. 아니면 우유를 생산하든지 네.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계속 사료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상아지 가격이 지금 계속 떨어져 버리니까 지금 낙농업은 지금 또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기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보장해주지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거 공부하다 보니까 수송아지를 고기로 먹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는 한우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 몰랐는데 이게 지금 낙농업회 가서 찾아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유구 파는 데가 있어요. 뭐 가까운 데는 공덕동에 저기 막 그 뭐죠? 무슨 역전회관인가 거기 팔던데.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좀 공부하다 신기해가지고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보실 생각이세요? 뭐 기회가 되면
그게 왜? 네. 그래서 제가 네. 한우 가격은 또 없던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네. 그래서 한우 보니까 가격 많이 내려갔죠. 한우 가격도 지금 한우 농가도 힘들어요. 맞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 2011년에서 13년도에 한우 파동이 생겼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땅 막 강우병 이런 것도 있었고 막 한우 파동 퍼지다 보니까 이게 그 농가들이 또 힘들어진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2014년부터 이제 그 정책적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네. 이게 2018년도 되니까는 이거 이제는 너무 암송아지들이 많다. 네네. 그래서 이거 좀 수급 조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 정도 나올 때까지. 네네. 그러니까 2019년도에 그래서 나온 정책이 이제 그 수급 조절을 하자. 그래서 암소 감축 사업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2020년도에 팬데믹 딱 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계획대로 안 가고 지금 막 지원책 받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한우 소비가 늘어난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감축할 필요 없네. 그래가지고 감축을 안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러니까 작년 한 해가 우리 뭐 주식시장 이런 데 다 힘들었지만 실물 경제에도 굉장히 힘들었던 네네. 거예요. 뭐 금리 인상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우 소비량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급은 확 늘어나져 있는데 수요가 갑자기 확 끊겨버린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우 가격도 송아지 조도 안 가져간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니까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개입을 하지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원유 가격 연동제라는 것 때문에 우유가 지금 계속 가격은 떨어지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그 요거를 얘기를 해봤습니다. 위해서. 그러니까 우유 가격은 비싸다. 네. 어, 비쌉니다.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떨어지기가 힘들 것 같다. 지금 떨어지기 힘들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귀리 우유 이제 네. 오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 위한 건데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연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체 우유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유 가격이 오르면서 대체 우유 쪽으로 넘어가는 수요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대체 우유가 귀리 우유나 이런 것들이 일반 우유보다 비싸요? 많이 비쌌거든요. 네, 많이 비쌌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비슷해졌어요, 갭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다. 그런 이제 수요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좀 발생을 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네. 그럼 대체 우유를 선택하는 이유가 뭔가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뭐 건강, 다이어트 이런 게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아시아인들은 내당불내증, 맞아요. 먹으면 네. 화장실 가는 이런 네네.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가격 인상, 요것도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필환경,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젖소 키우는데 탄소 배출이 엄청 많이 된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네. 방귀 끼고 트름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젖소 키우려고 거기다 삼림 불태우고 막 이런 네네. 것들이 작용을 해서 탄소 배출이 많이 돼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채식주의자가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뭐 솔직히 이야기하면 아시아 쪽에서는 1번에서 3번 정도가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렇죠. 서양 쪽에서 이제 4번, 5번이 좀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지금 대체 우유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 탄소 배출 같은 경우에 리터당 만들기 위해서 이제 배출을 하는 탄소량인데 네. 우유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귀리 우유 같은 경우에도 적고 두유 넘어갈수록 점점 더 탄소 배출은 적어진다. 흰 우유가 지금 3.15kg. 그렇죠. 근데 네, 나머지는 귀리 우유- 다 1kg 이하로 넘어가는, 쌀만 빼고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것 쪽에서 선택을 하는 그런 것도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식물성 음료라고 여기다 썼는데, 이게 이제 PBB라고 하는 게 플랜트 베이스드 비버리지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식물성 음료라고 말 그대로 써놓은 건데, 여기서는 대체 우유를 가리키는 거라고 네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시장이 20조 원 정도 규모까지 이미 커져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인데, 특히 아시아 쪽의 성장세가 굉장히 빨라요. 근데 이게 중국 쪽도 굉장히 빠른데, 그 이유가 중국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침밥으로 또우지양이라는 거 있거든요. 네. 콩국물 같은 거 네네. 마시는 거. 네. 뭐 그런 식으로 좀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중국 시장에서 좀 빨리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시장이 커갈 때 그러니까 막 양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한데 네. 가격도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까 대체 우유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이제 일정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가격 같은 경우에도 경쟁적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대체 음료 이런 거 말씀드리다 보니까 대체육 시장하고 이제 떠오르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네. 비욘드 미트가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쵸. 근데 왼쪽에 있는 그림은 대체 음료의 매출 성장세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대체 육인데 네. 이게 한 번에 코로나 때 둘 다 꺾인 이후에 네. 대체육은 못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부감이 좀 있어요. 비욘드 미트 드셔보셨어요? 이게 좀 전 뭐라고 비욘드 할까? 미트 되게 좋아해서 그 비욘드 미트 가운데 최근에 제가 많이 먹었던 게 그 패티로 된 거 말고 네. 소고기 소세지요? 아니 이제 소세지 별로 맛 없어요. 저는 소세지 별로 소세지만 먹어봐가지고 아 그래요? 그 네모나게 생긴 이거 뭐라고 하지? 비욘드 떡갈비인가요?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그거 이제 잘라서 구워 먹고 하면 되게 맛있었는데. 예, 역시 제 생각대로 흘러가진 않는다는 거. 네. 이게 뭐냐면 대체 육이
거부감이 더 있다라는 거 상대적으로 대체 우유 같은 경우에는 거부감이 좀 적다라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스테이크 같은 거는 먹을 네. 때 우리가 음미하면서 먹잖아요. 딱 먹고 맛있는데 뭐 이제 마블링 얘기하고 네네. 근데 누가 우유 마시면서 막 유기농 우유 잘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거부감이 조금은 덜하다. 그래서 성장성이 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안 보신 분들께서는 네. 야 이거 뭐 언제 먹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미국인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50% 이상이 시리얼 먹을 때 네, 그때 좀 먹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얼마나 자주 사냐는 질문에 요게 이제 그 남색이 그 왼쪽에 있는 게 대체 음료고요. 대체 우유고 오른쪽에 있는 게 대체 육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동그라미 친 거는 나는 지금도 안 먹고 아예 먹을 생각이 없다에서도 이제 그 대체 육, 그러니까 비오민드 미트 같은 게 더 많이 비중을 차지를 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 대체 우유 같은 경우에는 적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있는 거 보면은 정기적으로 산다는 것도 28%나 됐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 그 댓글창에서도 어떤 분이 조금 전에 뭐 그 오트밀크 집에 배달 도착했다고 실제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좀 정기적으로 사드시는 분이 계신가 봐요. 실질적으로 많이 드시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선택을 할 때 뭐가 중요하냐라는 설문조사에 공통적으로 30% 이상이 맛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체 우유 시장이 최근에 변화랑 이게 좀 관련이 있어가지고 네. 한번 보시면 이게 대체 우유 시장인데 우리가 대체 우유 하면은 지금 뭐 이렇게 언어로 지정을 해서 그렇지 사실 저희가 노출된 건 오래됐어요. 네네. 배지밀이 사실 두유잖아요. 그쵸. 요거부터가 이제 대체 우유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2018년도 요 정도까지는 그 두유가 시장의 강자였어요. 거의 선점하고 있었죠. 우리가 배지밀 먹으면서 나는 대체 우유 먹는다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배지밀이 음료수의 하나 종류였지. 그쵸. 네, 근데 A냐 B냐에 고르는 그런 사이였잖아요. 근데 이게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2018년도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제 콩에 있는 어떤 그 식물성 그 에스트로겐이 네. 이 호르몬에 영향을 준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기를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 아몬드 우유가 떠올랐었거든요. 네네, 맞아요. 근데 이게 아몬드 우유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그 비린맛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대체하기는 좀 쉽지 않았다. 근데 귀리 우유가 이제 갑자기 나타나면서 약간 맛도 우유랑 비슷한데 영양분도 뛰어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두되면서 지금 두유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쭉 줄어들고 네네. 귀리 우유가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영양소로 말씀드리면 요게 이제 WHO의 그 단백질 품질 평가 지표예요. 네. 거기에서 1로 갈수록 제일 높은 거거든요. 네. 여기에서 보면은 우유랑 계란이 1이에요. 그래서 뭐 완전 식품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밑에 쭉 나왔을 때 대체 우유로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그다음 콩이 두유가 제일 이제 높죠. 네. 근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일련의 사태로 지금 지고 있고 그 밑으로 가면은 귀리가 제일 높다. 네. 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양소도 단백질도 제일 적고 맛도 좀 비린 맛이 있기 때문에 요런 면에서 귀리가 앞으로 떠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2021년도에 이런 얘기들 한국에 이미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이제 그 귀리 우유를 라떼에서 대체할 수 있는 옵션을 넣었죠. 네. 그 전에는 이제 두유는 있었어요. 맞아요. 두유를 2005년에 넣었거든요. 네. 근데 2005년에 넣고 2021년에 했으니까 16년 만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중간에 아몬드 우유도 뜨고 막 이런 것들이 네네. 있었는데 요번에 귀리 우유만 넣었다는 것은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저는 이거 많이 해 먹어요. 그러니까 이거 스타벅스에서 맛있어요. 사이렌 오더로 이제 라떼를 시킬 때 그 우유 선택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그쵸. 이제 두유도 있고 우유도 있고 그다음에 그 귀리 우유도 있어서 저는 귀리 우유 해 먹죠. 600원 더 내야 되긴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2021년도에 요거 옵션 넣고 한 달 만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20만 점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그 대형 체인점들은 요 네네. 옵션을 다 넣었어요. 맞아요. 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오트밀크가 품절됐었어요. 스타벅스가 쫙 넣으면서 품절되는 일도 있었어요 그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작은 변화는 아니다. 네. 그리고 한국의 업체들도 좀 빨리 움직이고 있는데 메일 유업 같은 경우에는 어메이징 오트를 냈거든요. 네네. 사실 제가 오늘 어메이징 오트를 갖고 오고 싶었는데 둘이 먹어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뭐 이야기를 조금 더 빨리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 방금 그 부분에서 약간의 궁금증이 생기는 네. 거예요. 이게 얘만의 기술 같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에서는 무슨 오트, 이 기업에서는 무슨 오트 하면서 오트밀크가 엄청 우후죽순 쏟아지니까 이 기업 자체가 뭐가 어떻게
특별나지라는 그런 궁금증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먹어보면 좀 맛도 다르고요. 맛이 더 진한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 그들만의 공법 같은 것들이 있지만 이게 오틀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이제 시장에서 나왔고 이제 오래된 기술력을 좀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먹어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틀리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 맛있긴 해요. 여러 가지를 좀 먹어봤어요, 저도. 네네. 근데 좀 연한 것도 있고 뭐 이렇기는 한데 일단은 시간이 뭐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이 없어가지고 오틀리 빨리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시장 얘기를 좀 길게 한 이유는 이 시장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시장 말씀드렸고 오틀리 같은 경우는 스웨덴 기업이고요. 이제 뭐 우리가 아는 많은 투자자들 뭐 오프라 윈프리라든지 뭐 하워드 슈츠 이런 분들 다 투자를 네네. 했었고 이제 우유 여기에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우유 같은 것도 내는데 아이스크림도 내고 있어요. 오트로 아이스크림도 내고 끝에 있는 거는 요거트거든요. 네. 오트거트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런 요거트 제품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별 매출로 보면은 이제 그 중동이라든지 유럽 쪽이 45%, 그 미주가 33%, 그리고 아시아가 22%입니다. 중동은 또 그 이슬람권 영향이 있었나 봐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유럽 쪽이 더 비중이 클 거예요. 아. 여기서 유럽하고 나누지는 않았는데 어차피 유럽에서 시작한 기업이다 보니까 유럽이 제일 크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것은 지역별로 판매 채널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EMEA 같은 경우에는 푸드 리테일이 제일 크잖아요. 네네. 이건 오프라인으로 판매를 하는 거고요. 네. 온라인은 아예 없어요. 온라인이 기타거든요. 아더 네. 노란색 아예 없고요. 미주 같은 경우에도 오프라인은 있고 푸드 서비스는 뭐냐면 커피숍 같은 데 제공합니다. 네, 그래서 네. 반반씩 되어 있다. 네. 아시아 같은 경우는 푸드 서비스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직접 안 사먹는다는 얘기네. 직접 사는 것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커피 이런 왜냐면 거부감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네네. 좀 접근을 했다. 그래서 그 시장이 커져가고 있는 거고 아시아의 특징답게 온라인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시장성을 이제 그 하이라이트로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네. 성장성이 굉장히 빠른데 미국 내에서 이게 이제 그 대체 음료 쪽에서 오틀리가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5%거든요. 그리고 근데 그 와중에 귀리 우유에서만 오틀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27%예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말하는 얘기는 뭐냐면 대체 우유 시장에서 아직은 작지만 귀리 우유 시장이 빨리 커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오틀리가 이제 선점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성장을 더 하고 나면은 성장성이 좀 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시장이 빨리 성장을 하는 건 알겠는데 캐파가 얼마나 되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쵸, 네. 우리가 테슬라에 예서도 알 수 있듯이 시장이 빨리 커가는데 그 제품 못 맞춰주면 그것도 사실 꽝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캐파를 굉장히 확장을 공격적으로 이제 그림에서 보듯이 하고 있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미국에 생산 기지 2개 있거든요. 그래서 중부에는 연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사실 뭐 생산이 예정대로 막 그렇게 쭉쭉 나오고 있지는 않고 동부는 오래돼가지고 잘 안정적으로 나오고 네네.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아 같은 경우에 생산 기지가 원래는 거의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왼쪽에 있는 표를 보면은 이게 2%가 그 본토에서 조달해가 만들어가지고 파는 비중이에요. 2%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불과 3분기 만에 70%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싱가포르랑 중국 쪽에 공장을 열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향후 계획을 보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2025년까지 해가지고 미국, 영국, 중국에 추가적으로 공장들을 낼 것으로 되고 있어서 캐파는 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것 같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미국 중부에 있는 공장 같은 경우에 지금 생산이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안정화가 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오른쪽 끝에 있는 표를 보시면 네. 본인들이 직접 만들고 직접 패키지하는 거를 비중을 50에서 60%까지 늘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을 잠깐 보시면 EMEA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판매량은 7% 증가를 했고요. 환율을 감안을 하면은 마이너스 5%. 근데 환율 감안하지 않으면 11% 증가를 했고요. 네. 그리고 미주에서도 판매량은 17%, 그리고 이제 매출 같은 경우 23%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이제 판매량은 38%. 다 이제 그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환율을 감안을 해도 16% 성장했고요. 네. 환율 감안하지 않으면 23% 성장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환율이라는 요소를 빼면은 다 지금 급속도로 성장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전체 매출로 보면은 전체 매출은 환율을 감안하면 7%, 감안하지 않으면 17%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지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좀 볼 수가 있고. 자, 수요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하게 증가하고 있고 또 매출도 성장하고 있는 건 맞는데 네. 그 저기 댓글창에도
주가가 너무 빠졌다는 네. 것에 대한 이야기를 그쵸. 좀 해주셔서 그쪽으로 좀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거 2021년도에 상장한 이후에 기술주라든지 성장주 이런 것들이 작년에 계속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적자 기업이다 보니까 네. 작년에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조금 들여다보기에 오히려 좋은 시기에서 좋은 시기라고 판단했건 요소 중에 하나도 주가가 상장가 대비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 네네. 예, 요것도 좀 그 판단 요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봐서도 지금 이제 좀 분석을 해가지고 지켜보기가 좋은 것 같다. 사실 우리가 팬데믹, 그러니까 포스트 팬데믹이죠. 팬데믹이 끝나는 과정에서 어떤 기업들은 팬데믹의 수혜를 너무 많이 받은 나머지 팬데믹이 끝나는 과정에서 매출과 이익이 막 적자 전환하고 매출 감소하고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오틀리의 경우에는 오히려 팬데믹 끝나면서도 이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매출도 늘어나고 있지만 주가만 금리 때문에 좀 빠진 걸로 보이시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적자 폭은 증가를 했어요. 예. 왜냐하면 매출 총이익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26.2%였다가 2.7%까지 급락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이게 주가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크게 오다 보니까 지금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 다 오르잖아요. 네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단기적으로 이슈들이 좀 있었어요. 미국의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 같은 것도 있었고 아시아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데 이제 락다운 같은 것들이 작용을 하니까 수급을 잘 맞추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주요했던 것들이 이제 뭐 단기적인 요소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이 오르니까 3.9% 가격 인상시켰거든요. 네네. 그래도 이제 수요는 감소를 하지 않았잖아요. 가격 결정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어지는 한 가격은 계속 인상을 하겠다. 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코로나 락다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조차도 제로 코로나 포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락다운으로 인한 이런 그 이슈든 이미 좀 한풀 지나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이슈도 좀 단기적이었고 그리고 미국의 이제 생산성 안정이라든지 그 중부 지역의 공장 이런 것들도 지금 오픈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안정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요것도 뭐 한두 분기 지나가면 안정화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서 패키징이나 이런 쪽에 이제 일시적으로 한 번 작용한 이제 일회성 비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포장 단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일회성 비용은 좀 없애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총 마진율을 하락시켰던 이런 요인들이 뭐 향후 1, 2분기 내에는 다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오틀리를 들여다보면 어떨까 좀 공부해보자라는 네네. 취지에서 오틀리를 이야기해 주셨고 사실 저는 이거 미리 다 원래 좋아했기 때문에 먹어봤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맛은 두유 맛이 나긴 해요. 그래서 네. 이게 과연 귀리 우유라고 부르는 게 맞냐라는 생각을 좀 나름대로 하긴 했어요. 그 단어에 대한 정의도 있어요. 저기 네. 우유, 저기 귀리 요거 파는데 오트밀크 파는데 가서 이거 귀리 오트밀크예요? 물어보면 이거 우유 아닌데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 물이랑 그냥 귀리로 만든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그건 소비자 입장에서 헷갈리거든요. 그쵸. 그래서 단어의 정의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오트밀크로 불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 한 모금 해볼게요. 일단 진해요. 진해서 좋네. 네. 일단 두유맛 나고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사실 저는 그런 기업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분명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 좋아하는데 지금 이 오트 밀크를 만든 오틀리라고 하는 기업도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다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으로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 박상준 이사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월요일 심층 인터뷰 시간 보냈으니까요. 오늘 물론 미국 시장 개장하진 않지만 오늘의 장엔젤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광고 보고 돌아오시죠.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